자, 그럼 두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은 초등학교 교사를 희망하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 평균은 2.3등급, 수능 평균 등급은 1.5등급이고요. 희망대학은 가군 한국교원대 유아교육과, 나군 춘천교대 초등교육과, 다군 제주대 초등교육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이번에 수능 친 고3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직접 전화 주셨는데 어제 성적표를 받아봤을 텐데 가채점과 비교해서 어땠어요? 일단 생윤이 1등급 정도 올랐고, 오. 네, 영어가 채점한 것보다 좀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잘 됐네요. 다들 가채점 점수보다 좀 낮게 나와서 고민인데 참 다행입니다. 오늘은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제가 교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제 점수에서 어떤 교대가 제일 유리한지 궁금해요. 네, 이 내용 포함해서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영준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점수 살펴볼까요? 예, 이제 우리 학생의 평균 내신 등급부터 좀 살펴보면요. 이제 네. 국어가 2.12등급이고요. 그다음 수학이 2.23등급, 그리고 영어가 2.95등급, 사회가 2.06등급으로 평균 2.3등급입니다. 영어 등급이 상대적으로 좀 낮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성적 관리를 잘 해왔고 또 정시에서는 내신의 실질 반영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학생부를 이제 조합해서 반영하는 전형의 지원에도 크게 불리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수능 점수를 보니까 이제 학생이 말한 것처럼 조금 올랐는데요. 이제 국어는 1등급, 또 수학이 1등급, 영어가 3등급, 또 한국사는 1등급, 생활과윤리 1등급, 사회문화 1등급으로 평균은 1.5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만 내신하고 수능 모두 이제 영어 영역에서 좀 어려움을 겪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지금 상당히 기분 좋은 성적인 것 같아요. 그럼 네. 그렇죠. 1등급씩 오르고 그러니까요. 예, 남들은 막 1, 2등급이 떨어지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학생처럼 이렇게 교대를 중심으로 희망하는 학생들 정시 어떤 포인트가 좋을까요? 이제 저도 이제 교대를 희망하는 친구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교대를 지원하는 친구들한테 꼭 해주는 얘기가 이제 교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홈페이지가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방교대로 갈수록 합격선이라든가 또 합격자 분포가 뭐 최고부터 최저까지 굉장히 분포를 상세하게 제공을 해주고 또 내신 산출도 굉장히 또 자세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적을 넣어보고 또 전년도 모집 요강하고 금년도 모집 요강에서 모집 인원이라든가 또 성적 반영 비율 이제 이런 것만 좀 잘 비교를 해보시면 자기 점수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합격 가능성의 그런 것들을 좀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포인트 중에 첫 번째는 반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결과 분석을 꼭 하신 후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그런 학교로 지원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럼 두 번째로 만약에 이제 일반 대학에 지원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영어 성적이 조금 오르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문과 학생이다 보니까 네. 국어하고 수학 성적보다 영어가 좀 좋았으면 했는데 영어에서 좀 약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고 영어의 반영 비율이 낮은 학교에 지원을 해야 하는데 문과에서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조합에 불리함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특수한 그런 특별 전형 대상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대 같은 경우는 성적을 그 가경역을 동일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 전형이 더 좋을 수가 있고 만약에 일반 대학에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기회균 등과 같은 특별 전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우리 학생의 정시 지원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영역별 조합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예, 이제 영역별 조합도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그 백분위합과 표준점수합은 각각 374와 또 이제 513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영어 반영 비율이 낮을수록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조합으로 국수 영탐을 각각 20, 35, 그다음에 25, 20의 비율로 반영을 했을 때 표준 점수라든가 백분위 모두 산출 점수가 가장 좋게 나타납니다. 뭐 큰 차이는 사실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점수가 더 좋게 나타나는 것이 특히 정시 같은 경우는 소수점으로도 당락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합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제 안 좋은 조합이 이제 국수 영탐을 30, 20, 30, 20의 비율로 반영을 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조합으로 본인이 본래 취득했던 점수보다 한 3점 정도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지원을 할 때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교대만을 생각하고 이제 입시 준비를 해왔던 것 같은데 이 교대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년도 결과의 비교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참고를 하시고 특히 그 교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 학생들도 지원을 합니다. 그 자연계 학생들한테 수학이라든가 과학에 가산점을 주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줬을 때 본인은 받지를 못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유불리를 꼭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채점 결과로 예상했던 표준 점수라든가 백분위를 좀 비교를 해보니까 표준 점수는 오히려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분위 같은 경우는 약 5점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런 결과라면은 뭐 서울이나 경인교대 지원이 쉽지는 않겠지만 지방권에 있는 교대는 거의 다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지금 보니까 본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거주지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가지고 어떤 대학을 선택할 것인지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학생의 정시 지원 포인트와 유리한 조합을 살펴봤는데요. 정재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저도 지금 김영준 선생님과 뭐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교대 쪽을 이제 포인트로 하고 있으니까 교대는 거의 또 25%씩 4개를 고르게 이제 반영하는 조합들이고 또 교대는 또 이제 학교에 따라서 내신을 많이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표준 점수 백분위가 각각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와 가까운 곳부터 해서 반영하는 방법까지 우리 학생이 좀 꼼꼼히 챙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이 한국교원대, 춘천교재, 또 제주대 초등교육과인데요. 김영준 선생님, 이 희망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예, 이제 희망대학의 특징하고 도전 가능성을 가군부터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가군 같은 경우는 한국교원대 유아교육과를 희망을 했는데 아마 이제 성적 때문에 초등이 아닌 유아교육과를 좀 희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올해 모집 인원이 5명입니다. 경쟁률은 2016학년도에 8.2대 1이었고요. 그다음 전형 요소를 보면 단계별 전형을 실시를 하는데 1단계에서 수능 100으로 백분위를 반영해서 선발을 합니다. 3배수를 선발해서 2단계에서 수능 성적 95%와 그다음에 면접 5%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생을 선발을 합니다. 이제 다른 교대랑 좀 다른 점은요. 이제 유아교육과는 이제 교원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이런 과목은 25%씩 성적을 반영하는데 영어가 30% 반영이 됩니다.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조합이 될 수가 없겠죠. 또 탐구 영역은 20%를 다시 반영합니다.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를 하면 되겠고요. 지원 가능 성적을 보니까 백분위 합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73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16학년도에 최종 합격자 성적을 보면은 최종 등록자의 백분위를 환산을 자체 기준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그래서 95.2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가산점이 10%가 반영된 점수입니다. 올해 이제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산출을 제가 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해봤는데 92.85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점수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지원 가능성을 봤을 때는 약 마이너스 1.6점 정도가 지원 가능성보다 적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그 지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군도 나군도 이어서 말씀해 주실까요? 나군 같은 경우는 춘천교대를 좀 희망을 했습니다. 이제 모집 인원이 이제 교원대하고 좀 많이 크게 다르죠. 이제 135명을 모집을 합니다. 근데 이제 2016학년도의 경쟁률을 보면은 3.92대 1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모집 인원이 213명이었습니다.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이제 수능 100으로 2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합니다. 이제 2단계에서는 그 수능 80하고 그다음에 학생부 12, 면접 8%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생을 선발을 합니다. 이제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면은 국어, 수학, 탐구, 영어 이제 모든 과목들이 다 25%씩 반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한테는 조합 면에서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한국사에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우리 학생이 1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만점을 받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춘천교대 같은 경우는 가영하고 과학탐구에 가산점을 5%씩 부여를 하는데요. 작년에는 그 국어하고 수학의 B형에 가산점을 20%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탐에 5%를 줬기 때문에 그 자체 환산 점수를 우리 학생의 성적을 산출할 수가 없어서 비교가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이제 올해 지원 가능권 그 성적을 보면 표준 점수 기준으로 512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표준 점수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합산을 해보면 513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지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교대 같은 경우는 내신이 반영이 되는데
전 과목의 석차 등급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내신에 대한 관리가 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도 굉장히 관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지방권 교대를 갈 수 있을 정도의 내신 관리를 한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체육, 뭐 예술 교과목 그 점수도 반영이 되고 제가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저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 A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유념하셔서 지원 결정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군의 제주도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도 살펴봐 주실까요? 예, 이제 다군은 제주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다군에서 초등교육과로 모집을 하는 데는 제주대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사실 선택일 것 같은데요. 63명을 모집을 합니다. 작년에 경쟁률을 보면은 25.83대 1이었고 모집 인원은 89명이었습니다.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수능 100으로 이제 100분위를 반영해서 선발을 하고요. 처음에 이제 교원대처럼 영어를 30%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유리한 조합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원 가능 성적을 보면은 100분위 합 기준으로 379점 정도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다군이다 보니까 이제 충원율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합격자 성적을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자체 환산을 해보니까 972점 정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80% 컷의 점수는 960.8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학생 점수를 작년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약 930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점수 차이만 보면 사실은 굉장히 상향 지원에 해당이 될 것 같고 그럼 올해 100분위 합산 점수만 비교를 해봐도 약 7, 8점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제주대 같은 경우는 상향 지원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에게는 지금 춘천교대가 적절한 조합으로 좀 나오긴 나왔어요. 하지만 또 그 외에 다시 또 고려할 만한 교대가 워낙 많으니까 또 어느 한 교대가 또 경쟁률이 확 몰리게 되면 또 불안해질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대학들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모집 군별로 좀 살펴보고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이제 가나다군에 아무래도 이제 교대 위주로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뭐 가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화여대 유아교육과를 지원을 해도 상향 지원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이 희망한 이제 한국교원대 유아교육과는 이제 적정 수준의 지원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냥 거주지까지 고려해서 그냥 일반 대학을 간다 그러면은 한국외대 사범계열 쪽이 아무래도 이제 좀 안정 지원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나군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상향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서울교대라든가 경인교대 초등교육과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적정은 이제 뭐 청주교대라든가 또 공주교대, 또 부산교대, 대구교대 정도가 적정 수준의 지원일 것 같습니다. 안정 지원으로 이제 광주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등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다군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보셨던 제주대는 상향 지원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정 수준의 지원 대학은 중앙대 교육학과 정도, 그다음에 안정 지원으로 홍익대 사범대학 정도를 제가 꼽아볼 수 있겠고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교원대 같은 경우는 복수전공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중등교육과나 유아교육과도 복수전공을 할 수가 있는데 성적이 모집 인원의 10%까지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교원대를 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복수전공 제도를 좀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서울교대나 경인교대는 만약에 난 집에서 그냥 다니고 싶다 한번 소신껏 추가 합격까지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해본다면 서울교대나 경인교대도 한 번쯤은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추천 대학 중에 자세히 살펴볼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네, 이제 우리 학생의 추천 대학도 제가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가군 같은 경우 이제 이화여대 유아교육과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모집 인원이 9명인데요. 작년보다 3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작년에 경쟁률은 4대 1 정도 됐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수능 100으로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합산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해서 선발을 합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면 역시 영어가 30%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점수에서 조금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겠고요. 한국사는 이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인데 3등급까지 모두 10점을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원 가능 성적을 표준 점수로 좀 환산을 해보면 대략 한 519점 정도, 100분위 합 기준으로 보면 375점 정도가 나오는데 작년도 최종 합격자의 성적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평균으로 나와 있었는데 93.9%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100분위 합 기준으로 보면 371.4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약 4점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영어 반영 비율이 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향 지원일 거고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 하셔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나군도 살펴볼까요?
예, 이제 나군이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주력해야 될 그 교대가 모여 있는 네, 군인데요. 그렇죠. 저는 이제 뭐 가까운 그래도 서울이나 경기나 이제 인천 이쪽에 거주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춘천교대 다음으로 청주교대나 공주교대를 이제 지원을 희망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제가 청주교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100분위로 한 5점 정도가 더 잘 나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가채점 결과보다. 그래서 100분위를 반영하는 공주교대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청주교대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제가 비교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75명을 선발합니다. 작년에 225명을 선발을 했는데 모집 인원 좀 줄었죠. 그리고 경쟁률은 4.45대 1 정도가 됩니다. 1단계는 3배수 수능 100으로 선발을 하겠고요. 그다음 2단계에서 수능 40%, 학생보호시 면접 10%를 합산해서 선발을 하는데 좀 특이하게 학생부에서 비교과 10%를 반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비교과가 어떤 게 들어가냐면 출결하고 봉사가 들어가는데 출결은 뭐 크게 문제되는 친구를 거의 못 봤습니다. 교대 가는 친구들은 출결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봉사는 60시간 이상을 해야 만점이 되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수시 지원한 결과를 보니까 거의 논술만 지원을 해서 네. 혹시 이 부분에서 조금 만약에 60시간이 안 되면 점수가 감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지원을 하는 게 좋겠고요. 뭐 공주교대 같은 경우도 여기서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지만 거기도 비교과에 봉사 또 특별활동 또 출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니까 네.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면은 이제 동일합니다. 모든 영역 동일하게 25%씩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능 4개의 평균 각 5등급 정도 이제 성적, 그다음에 한국사 필수 응시 4등급 이내 성적을 받아야만 지원 조건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자격 조건에. 그다음 수학 가형을 선택한 학생들한테는 5%의 가산점을 부여를 합니다. 그럼 전 과목의 석차 등급을 반영하는 학생부는 뭐 다른 대학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체육하고 예술 관련 교과에는 점수를 차등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원 가능 성적을 보면 표준 점수로는 513점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 학생이 딱 지금 513점입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의 지원일 것 같고요. 제가 네.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점수를 작년 기준으로 산출을 해보니까 자체 완산 평균이 254.2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학생은 256.5가 나오니까 일단은 합격자 평균보다는 우위에 있습니다. 아마 분포도를 보더라도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제가 그 사범대는 별로 지원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네. 혹시 그냥 일반 대학을 가면 가군다군의 적정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자료 보내드리면은 좀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이제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전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만약에 나군은 교대에 주력을 하시고요. 가군의 서강대라든가 또 뭐 이제 한양대 뭐 이제 이런 학교들의 그 학교들이 기회균등 전형으로 모집 인원을 지금 확정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 논술만 썼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걸림돌이 될 수는 있는데 성적상 놓고 보면은 뭐 서강대라든가 한양대 정도에 한번 지원을 해보면 어떨까. 네. 뭐 중앙대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기회균등 전형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대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특별 전형이라고 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으니까 고민이 좀 해결되셨어요? 네. 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상담을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잠시 전하는 말씀 보고 오겠습니다.